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의 박성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들어서는 1948년부터 1960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냉전 구도의 변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냉전의 심화 속에서도 각 진영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균열이 1950년대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국은 1948년 공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되고 뒤이어 한국전쟁이라는 혼란기를 겪고 민주적으로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에 정부 수립, 한국전쟁, 독재정치 강화라는 주제로 이 시기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미국 및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는 가운데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제1공화국의 경제 상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수입대체 공업화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차시에는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 변화는 한국의 향후 정치 및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는 국제적으로 냉전의 구도가 매우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동서 진영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우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추진하게 됩니다. 1950년대 말부터 이런 프랑스의 독자 노선이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는 1959년 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드골이 취임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드골은 프랑스의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데요. 추진하게 되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이제 나토의 지휘권 문제였습니다. 나토의 지휘권을 미국, 영국, 프랑스 3자 간의 지휘체계로 변환할 것을 요청을 했으나 영국과 미국이 이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미국과 공유할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국과 미국은 다시 핵을 공유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프랑스까지 공유하게 된다라면 영국과 미국의 특수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프랑스 요청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이에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 노선을 추구하며 핵 억지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소련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1949년 나토를 결성했고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인 안보 동맹 형성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를 합니다. 특히 1949년도에 필리핀 정부가 태평양 동맹 구상을 제시하면서 이에 중국과 한국, 즉 장제스와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에치슨과 같은 핵심 정책 결정자들은 필리핀이 주도하는 다자적 동맹의 유보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이러한 한국과 대만이 다자적 동맹을 구성하고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추구한다라면 한국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점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 이러한 다자적 동맹이 형성이 되면 미국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다자적 동맹에 연루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 부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지면서 국민당군이 패퇴하고 이제 중국 그 본토가 공산화되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동북아에서의 냉전이 심화되고, 안보 체제에 대한 미국은 심화되면서 안보 체제에서 형성해서 미국은 양자 동맹 형태를 활용하여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집단 방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이 양자 동맹 형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소련과의 군사적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그 대립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양자 동맹 형태의 안보 체제를 미국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51년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 필리핀 등과 동맹 조약을 맺게 되고요. 1953년에는 한국, 1954년에는 대만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 동맹의 형태를 허브 앤 스포크 동맹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라는 자전거 바퀴 축을 중심으로 바퀴살과 같은 모양의 동맹 체제가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허브 앤 스포크라는 명칭을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동맹 체제가 형성되기 전, 즉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일본에 대해서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미국은 한국과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 한반도 및 타이완에 대한 공산주의 세력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또한 한국과 대만이 군사력을 활용해 공산주의 세력을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동맹 체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중국과 소련의 동맹 체결 그리고 분열은 동북아시아 냉전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 중국과 소련은 1950년에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소련은 1945년도 국민당 정부와 맺은 우호동맹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즉 대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이 1949년도 10월 1일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결국은 소련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련 같은 경우 이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을 만약에 그냥 이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중국이 서방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소련과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맹 조약을 통해 일본과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하고 군사 및 경제 원조 제공을 중국은 이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953년도 스탈린 사망 이후부터 이제 중소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뒤이은 후르시체프가 권력을 잡으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발생을 하고요. 또 후르시체프는 평화 공존론을 주장을 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 소련 사이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어떤 입장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념상의 어떤 차이, 이념 해석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분열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사망 이후 1955년 스탈린 격하를 시작한 이래로 양국의 긴장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스탈린 격하는 마오쩌둥 1인의 권력이 집중되었던 중국에서는 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련과의 이제 긴장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르시체프는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 사이에도 무력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평화 공존론을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56년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부터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는 공산주의 이념 원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즉
이념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로 이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1958년도부터 시작된 중국 대약진 운동과 관련하여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 대약진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소련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소련이 이를 약속했으나 실제로 소련이 이를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고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에서는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을 하고 이 과정에서도 소련은 식량으로 상환하는 기술 라이센스비를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소련이 약속했던 기술 라이센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은 또 중국에 알려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작 사업들을 중국은 모두 중국 소련과의 합작 사업들을 파기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1962년도 더구나 이제 1962년도에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소련이 인도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했고 이러한 사건들에 기반해서 1960년대 말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